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오늘 좀 긴급으로 이제 원래는 월수금 좀 지켜가지고 조금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목요일 날 긴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제 5월 6일 날 요 이제 화면에 띄워놨는데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해가지고 요거 이제 수도권 30만 호 공급 대책 뭐 해가지고 아마 뉴스나 이제 신문에서 이제 많이 나왔을 거예요. 7만 호가 서울에 이제 추진된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까지 좀 수정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 요런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기사 저런 기사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함축적으로 다 들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요런 이제 그 보도자료나 상세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수도권이랑 서울의 이제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요 이제 평균을 낸 게 수도권에는 29만 2천 세대가 그렇죠. 이제 공급이 된 거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7만 세대 정도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어 왔었어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 이제 현 상황이죠. 이제 요걸로 이제 바뀌기 전에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3년 평균을 내보면 향후 앞으로 3년 평균을 내보면 22만 4천 호. 그러니까 뭐 지난 3년하고 그렇게 이제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 수준으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고요. 서울도 이제 뭐 비슷합니다. 서울도 비슷하게 이제 7만 호. 그래서 요런 이제 7만 9천 호가 올해 이제 공급되는 거를 좀 이제 조속히 추진을 하고 그런 이제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하겠다.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완전히 새로운 뭐 지구를 지정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요약본을 보시면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 서울 7만 호 추가 공급, 공공 재개발 활성화, 그리고 소규모 정비 보완, 역세권 민간 사업, 그리고 유휴공간 정비. 이걸로 이제 조금 말이 좀 많은데 유휴공간을 좀 그러니까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주택을 새롭게 공급할 지역들이 뭐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땅이 거의 없습니다. 네, 공간적으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요 유휴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추가로적으로 이제 하겠다. 근데 이것도 이미 추진 중이었습니다. 추진 중이었고 이게 오세훈 시장 때부터 원래 네. 진행 중이었었는데 네. 폐지가 되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그게 폐지가 되니까 새로운 방안을 좀 내놓는 건데 이게 또 당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전 방안이 진짜 좋았습니다. 전 방안이 정말 좋았던 건데 그걸 좀 그대로 가져왔어도 괜찮은데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 임대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좀 결합된 거예요. 그 오세훈 전 시장 때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청년 임대라든지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형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특별 공급을 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을 했었고 지금 이제 오피스 공실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게 박원순 시장 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의도라든지 주요 이제 공실들이 많이 있는 오피스 가에 거기에 이제 주택을 넣는 약간 새로운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뭐 이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뭐 이게 문제점이 있다 뭐 하다 평가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도심 내 유휴부지 이제 추가 확보로 해서 국공유지라든지 코레일 부지, 용산 얘기도 이제 저기 뒤에 이어서 할 건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이제 고속버스 이제 정비창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제 용산 재개발 구역 안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들도 요번 이제 후보지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지 개발 공공기업 수도권 공급 계획의 조기 이행을 위해서 이제 법을 좀 이제 개편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세 줄로 요약이 되는데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3대 원칙, 공공 주도로 수도권의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 실수요자 우선 공급 및 투기 방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0페이지짜리인데
그러니까 30페이지는 세 줄로 그냥 요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이제 뒤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있고 요거 이제 요약된 것만 제가 뽑아온 건데 공공 재개발로 달라지는 점 같은 경우에 조합원 이제 집 주인이시죠. 집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공공 부담금에 이제 좀 부담이 되고 그거 이제 뭐 내몰리는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네네. 갑자기 이제 현금이 없는 분들도 없으니까,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뭐 대출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게 이제 대출도 어렵고 뭐 이제 뭐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부담금 수준을 이제 조금 낮추고 그리고 공기업이 이제 부족분을 이제 대납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뭐 지분 형식으로 좀 나눠 갖는 거죠. LH라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LH가 요게 이제 재개발로 선정된 집을 이제 뭐 한 일부 몇 %를 이제 소유를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사시는 거는 그대로 사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매매를 하신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뭐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중 내부 갈등 비리는 이제 요런 거는 뭐 계속해서 사업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중도금을 이제 60% 융자 부담했던 거를 40%로 이제 좀 하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사비 정도만 이제 좀 받을 그쵸.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좀 이제 제대로 개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착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이제 좀 하고 이제 국비 지원으로 이제 대체 영업지를 마련하는 거는 이제 영세 상인들이 뭐 상가 아파트 지을 때 상가에서 나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대체로 좀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네네네. 네. 그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라든지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보통 이제 10년이 걸리는데 사업 기간이 이제 5년으로 좀 이제 줄어든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요거는 요렇게 이제 하는 데들은 좀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고 요 예외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공공 임대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보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단계적 절차도 좀 이제 간소화를 하고 그리고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좀 완화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뭐 규제 완화죠. 요 건축 규제를 좀 완화하는 거고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 없음에서도 이제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빌려주는 네. 그리고 비거주 시설 매입 지원도 없음이었다가 이제 공간 지원 리츠를 통해 매입 지원. 요건 이제 뭐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제 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는 바로 이제 요거 발표하고부터 거의 이제 바로 추진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서울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수도권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보다는 그래도 이제 지역들이 조금 이제 뭐 이제 새로 이제 신규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 뭐 뒤에 내용은 있습니다만 신규 이제 신도시 건설하고 요거 잘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유휴부지 이제 추가 확보에 대한 이제 예가 이제 나온 건데요.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해군복지단 그리고 중구의 중구청사부지 그리고 흑석동의 유수지 이렇게 나오고 코레일 부지인데 여기가 용산 정비창이죠. 네. 그리고 철도 유휴부지 이제 활용 사례 과자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공공시설의 복합화 이것도 이제 뭐 생활 SOC라고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꼭 생활에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뭐 주민센터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한 이제 SOC 사업도 이제 공공주 이제 같이 이제 추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사유지 개발을 통한 이제 공공기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들도 요거 이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왔던 데들이 이제 총 이제 나온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용산 정비창이 아까 그 말씀드린 코레일 국공유지, 그리고 용산 유수지, 역삼동 스포월드, 뭐 강남 지역에도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방이동, 이제 송파구에도 있고,
그 이제 뭐 흑석동이라든지 여기 서울역 북부 이제 코레일 부지 여기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게 이제 용산 정비창이에요. 지금 요거 보시다시피 용산이 8,000호고요. 나머지 호수는 뭐 그렇게 파급력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강남도 있지만 지금 용산에 굉장한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말 제일 좋은 저는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솔직히 이거 30페이지 다 보면서 똘똘한 한 채 제가 3년 전부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어요. 3년, 4년 정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점점 양극화가 이제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국토종합계획 5차라는 거를 이제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도권 내에서도 거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투자라는 게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요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점역들이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내에서도 용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로또죠. 그러니까 여기를 노려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점점점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 부동산으로 단기 투자는 아예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게 그 이유가 국토종합계획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외곽에 있는 집들이랑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공공이라는 거를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하는 거 공공이라는 게 너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경기도권 내에서도 외곽 지역에서도 거점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 주변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주요점이라고 그러니까 중요점이라고 해가지고 뭐 반경 몇 킬로권 내에서 그런 것도 정하셔야 되는 상태고 하여간 저는 용산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요게 이제 맨 처음으로는 이제 수도권 30만 호 지구를 이제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주요 이제 외곽순환 도로라든지 주요 교통 결절점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3기 신도시도 이제 이제 잘 추진을 한다. 뭐 스마트 도시, 디자인 도시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 뭐 남양주 왕숙은 이제 공생 도시, 그리고 하남 교산 이거 영어네요. 커리빙 뭐예요? 네, 코리빙 플랫폼. 플랫폼. 네, 그리고 인천 계양 이거 영어네요. 이것도. 하고 네, 하이퍼 테라시티. 네, 하이퍼 테라시티. Y구나. 네. 네, 아무튼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스마트적인 이제 기능들을 넣는다. 그런 이제 약간 홍보였고요. 그거는 요거 이제 투기 방지 방안은 항상 이제 요런 그 개발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똑같이 이제 아까 뭐 김 씨가 해줬다시피 이제 뭐 단기적인 이제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이게 수요는 그냥 그대로잖아요. 100이면 100. 근데 이제 공급이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투자 트렌드가 좀 이제 주요 입지로 보시는 게 맞고 지금 김 씨가 얘기해 준 대로 단기적인 투자는 좀 이제 어려워진다.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법 제도라든지 이게 시행이 언제 되는지. 그래서 20년 뭐 6월달 이제 제일 빠른 거는 6월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요거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 도입해가지고 이게 거의 총괄하는 이제 제도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택지 정비 사업 보완 요것도 이제 계속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올해 안에 진행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유휴공간 정비 재활용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관심이 가고 이제 핵심이었고 용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용산에 그런 이제 사업들도 이제 많이 물려 있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끌려온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오래돼서 어떻게 보면 용산을 염두하고 요런 이제 그 법 제도를 조금 바꾸는 게 아닌가. 아예 요게 이제 100%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이제 개발이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이제 개발이 안 됐죠. 100% 만족을 못 시켜줬으니까. 근데
요거를 공공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붙이면서 이거는 좀 강제성이 생깁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법 제도를 바꾸고 이제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강제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저는 눈에 들어온 거는 좀 용산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 다른 거는 뭐 어차피 뭐 상위 계획에 나왔던 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상황인 거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플러스를 한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셔야 할 거는요. 부동산 트렌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고 있는 거고 분명히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는 정말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거고 똘똘한 채로 계속 몰리게 될 거라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거점도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를 곳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큰 틀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게 여러분이 이거 다 아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요 맹점을 딱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어차피 서울시 혼자 못하고요. 국토부도 혼자 못하고 이거 민간하고 뭐 다 짬뽕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은 크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으로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지금도 그 이제 뭐 역세권 뭐 청년주택 이런 것도 지금 불만이 되게 많이 나오고 당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 이상이 취소를 하시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공으로 가게 되면은 그 입지 좋은 곳에 그 시설이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맞추질 못한다는 상황까지가 지금 오는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라도 맞추게 되면 그게 분명히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거고 그 트렌드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제일 마지막으로는 양극화는 점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품 빠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이 나중에 그 양극화에서 많이 안 벌어질 거라는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될지에 대해서 김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요 오늘 발표된 내용만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 인구 피크 시대는 맞아요. 지금 뭐 거의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한 2가지, 3가지 정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정책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택은 이제 피크 시대고 수요가 이제 그만큼 이제 뭐 공급이야 이제 인구 대비 이제 100% 주택 보급률이 넘은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실수요자가 살기에는 사는 공간에서는 좀 이제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가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간다. 요 예고가 이제 여기 들어 있는 거고요. 그거 때문에 법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편을 한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계속해서 이제 양적으로 좀 이제 양적 완화죠. 어떻게 보면 주택공급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요번 정부의 그러니까 모토가 건설이나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 이제 공공 이제 사업자가 한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경기를 살리는 목적으로 그렇죠. 지금 추진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건설 뭐 경기 부양책을 절대 이제 이런 이제 건설이라든지 부동산으로 쓰지 않겠다 하는 거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좀 이제 움직이고 실제로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으로 수익도 내고 부동산으로 이제 뭐 효율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